아, 오셨네요. 마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와 면담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정말 의외였어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면담을 신청한 이유부터 말씀하세요. 설마 이번 실험체 때문에 생긴 일만은 아니길. 실험체가 탈출했다고요? 그니까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요.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실험체는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고. 분명 수칙하고 대처 방법은 사내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늘 머릿속에 넣어두고 연구 전에 한 번씩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켜서 이 사태가 난 건데 왜 이제서야 저한테 오시는 걸까요? 일단 연구소 출입문은 다 막아놨고 혹시 모르니 그 실험체가 있는 건물은 폐쇄 조치했어요. 당신도 면담이 끝나면 책임을 물을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결자 해지. 당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니 당신이 책임져야죠. 그 어떤 책임도 달게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나마 실험체가 연구소 밖으로 탈출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밖으로 탈출이라도 했으면. 규칙하고 대처 방안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으세요. 이번에 기억 못하면 책임을 묻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봐선 당신을 사살해도 무방하지만 당신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서 한번 넘어간다는 걸.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니지. 그들은 연구소에서 최초로 만든 인조인간입니다. 초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적은 단순해요. 이번 개발에 성공한 에너지인 코어를 일반 사람에게 이식하여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 신체 능력, 지능, 예술, 어디에도 흠 하나 없는 그런 완벽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들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성공적이고요. 본명은 네, 그 이름 맞아요. 특징으로는 연한 노란 머리에 검붉은 눈동자. 외형으로 봤을 때는 16, 17살 정도로 추측합니다만 정확한 나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코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나이대로 변할 수 있는데 굳이 나이가 필요한가 싶네요. 옷은 늘 실험복을 입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다른 옷을 입기도 하고요. 그들의 특기는 변장과 연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 코어를 사용해서 변장하죠.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이 끝난다면 그 사람을 완벽히 따라할 수 있어요. 그들이 만일 탈출해서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라면 그 사람의 손목을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들의 손목에 많은 흉터들이 있으니까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죠? 아, 지금 손목이 상처요. 당신도 아실 텐데요. 원래부터 있던 상처라는 거. 또 다른 확인 방법은 그 사람의 어깨를 확인하는 건데 그들은 어깨에 큰 흉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는 확인하기 어려우니 넘어가도록 해요. 그들의 밥은 매일 오전 8시, 오후 8시에 연구소 앞에 있는 철제 상자에 담겨져 오는데 철제 상자를 절대로 열지 마시고 그대로 그들의 방 안에 넣으세요. 이때 절대로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배고프면 예민해지니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한번 버려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신이 완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혹시 때렸나요? 당장엔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아이라는 것과 반드시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걸 명심해요.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연구원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라진다고는 하는데 곧바로 새로운 연구원들이 올 테니 당신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요새 보던 분들이 많이 사라져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사라졌다면 바로 저한테 보고하세요. 그들하고는 접촉하지 마세요. 지능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죠. 당신이 그들과 접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이건 모든 실험체에게 공동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절대 접촉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대감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영리한 아이입니다. 그들의 본명은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연구소에서는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고 사실 알겠지만 모르겠네요. 당신이 들어오기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몇 년 전 그들의 본명이라고 떠돌아다니던 이름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연구원이었어요. 지금은 행방불명됐지만.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본명을 언급한 사람들이 전부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본명은 웬만해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어내지도 마시고. 저희가 그 실험체를 그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니까요. 그들의 방은 조용합니다. 그들의 방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에서 아주 조그만 소리마저 없다면 조용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세요. 아주 조용한 공간에서는 당신의 숨소리마저 그들에겐 크게 들릴 테니 말이죠. 그날은 그들에게 밥은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주지 마세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들과의 접촉은 어느 정도 허용합니다. 악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행동들 말이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유대감이 그리 깊지 않은 상태의 접촉은 위험하니까. 이 정도면 됐겠네요. 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요? 그러게. 평소에나 좀 잘하지. 반가워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요. 당신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불행하게 휘말렸거나 의도적으로 방문하길 원했다는 뜻이 되겠죠.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어요. 아래의 내용들은 당신보다 이곳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알아낸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숙제하길 바래요. 당신을 위해서라도 숙제해야 해요. 이 도시는 23시 이후엔 잠들고 06시에 깨어나죠. 되도록이면 도시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건물들은 많겠지만 인간에게 안전한 곳은 얼마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도시를 탐험하던 중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몸을 숨기고 움직이지 마세요. 보통은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움직이려 할 때 소름이 돋는다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당신이 도시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면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반드시 유지하세요. 하다못해 작은 성냥이라도. 이 도시에 생명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위험하지 않은 생명체는 얼마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비를 맞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비가 내린다면 반드시 실내에 있도록 하세요. 전파가 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만일 라디오나 무전기 같은 게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원을 꽂았음에도 소리가 나온다면 포기하세요. 이미 사로잡혔으니까요. 굉장히 야윈 남성과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볼 수 있어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그들의 도시에서 다른 생존자를 만나더라도 접근에 주의하세요. 껍데기가 인간이라고 인간은 아니니까요. 당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은 무작위 위치에 나타나는 서재의 관리자와 거래에서 돌아가는 것을 제외하고 도시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이것으로 끝이에요. 다른 자들이 뒤이어 남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절대 잊지 말아요. 그냥 쓰면 되나? 친구, 반가워. 탐색꾼 강민철이라고 하네. 난 팀을 이뤄 이 도시에 왔네.
알아낸 걸 이어 써줄 테니 명심하고. 간혹 도시 전체가 붉은 빛으로 변할 때가 있네. 그럴 땐 그냥 깔끔하게 푹 쉬게나. 가끔 시기를 찬 인물을 볼 수 있을 걸세. 뭐 선택은 자유긴 하네만 웬만해선 접근하지 말게나. 하지만 만약 자네가 이곳을 돌아다니다 귀중한 것을 얻거든 다가가 거래를 시도해보게. 그가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건질 수 있는 물건을 담례로 내줄 걸세. 만약 다른 이들을 만난다면 목덜미를 잘 살피게. 바느질 자국과 같은 걸 발견한다면 그냥 무조건 달리게나. 앞서 적은 사람은 이걸 몰랐던 것 같더군. 도시에도 구역이 있긴 하네. 보통 청서 정도를 기준으로 나뉘네. 상류층과 뒷골목에 해당하는 곳은 절대 발을 들이지 말게나. 밤이건 낮이건 괜히 큰 소리는 내지 말게. 위에도 적혀있지만 이 도시에 생명체가 없는 건 아닐세. 자네가 팀으로 왔거든 반드시 둘 이상 짝지어 움직이게. 안개가 낀다면 스스로를 가장 보호하게. 짙은 안개 속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법이니. 탐색 중 라디오를 발견한다면 상태부터 살펴보게나. 괜찮다면 가져가서 우울할 때 음악이나 듣게. 안 그래도 칙칙한 밤중에 즐거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상이 우리가 탐색을 통해 추가적으로 알아낸 생존을 위한 지침들일세. 부디 잘 명심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지키게나. 도로 안전부입니다. 최근 완공된 부연대교에서 다수의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여 이렇게 이용수칙을 알립니다. 잠시 차를 세워주시고 수칙을 꼼꼼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건 및 실종과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연대교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건설을 시작해 2024년 7월 23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04km의 비교적 긴 대교입니다. 꽤 오랜 시간, 생각보다 오래 대교를 달릴 것입니다. 창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무시하십시오. 세 번째, 대교에 들어선 순간부터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속도는 50km를 유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대교 위에 사람이 지나다닌다며 인도가 없는데 너무 위험하다는 제보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부연대교는 보시다시피 차량으로만 진입이 가능한 곳이기에 사람이 돌아다닐 수 없으며 CCTV 확인 결과 그 어떤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목격 신고가 들어온 날은 어김없이 사고가 났으므로 혹여 대교 위에서 사람을 보신다면 각별히 안전에 주의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어떤 경우에도 경적을 울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경적이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해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대교 근처에 오래된 폐교가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이 갑자기 운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폐교를 향해 달려가 실종되기도 합니다. 수사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작은 단서 하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약 3km 지점에서 위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3km 지점을 통과하실 때는 앞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출입이 금지된 환상의 섬입니다. 즉시 안전수칙을 따르십시오. 당신이 어떠한 경로로 이곳에 왔든 죗값을 치룰 것입니다. 이곳은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는 모든 전파가 차단됩니다. 그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죗값을 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는 당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전수칙을 지켜 환상의 섬을 탈출하십시오. 첫 번째, 밤에 밖에 있지 마십시오. 아마 이 수칙을 읽고 있을 때는 낮일 겁니다. 밤이 되기 전에 안식처를 찾으십시오. 다음은 안식처를 찾는 방법입니다.
3층 이하의 건물을 찾으십시오. 창문이 없는 건물을 찾으십시오. 기둥과 지붕이 안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찾으십시오. 어두운 지역이거나 너무 밝은 지역에 있는 건물은 피하십시오. 높은 지역에 있는 건물이 낮은 지역에 있는 건물보다 낫습니다. 해변 근처에 있는 건물은 피하십시오. 대규모 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건물은 피하십시오. 밤에 빛이 없는 건물은 피하십시오.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피하십시오. 두 번째, 하루 한 번씩 학교에 가십시오. 환상의 섬의 주민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환상학교에 갑니다. 오후 4시 이전에 꼭 한 번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교는 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학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1. 학교를 찾지 못하더라도 환상의 섬 주민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환상의 섬의 주민들 중 학교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외지인을 반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2-2. 같이 등교하자는 주민이 있는 경우 거절하십시오. 그것은 아마 당신이 외지인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절하고 평범하게 학교에 등교한다면 그것은 의심을 거둘 것입니다. 세 번째, 밤에 새, 벌레 등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자르십시오. 그것들의 울음소리는 당신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3-1. 만약 당신이 평소에 들었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안식처 밖으로 뛰쳐나가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으십시오. 평범한 벌레라면 최대한 빨리 다시 안식처로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거대한 거미 형태의 벌레가 강하게 울고 있다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곧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쓰나미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네 번째, 매주 일요일 오후 8시마다 열리는 외지인 방출 축제에 참석하십시오. 모든 주민들은 해당 축제에 참여하며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끔찍한 고통에 비명 지르는 사람을 바라만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반응하거나 애처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주민에게 들킨다면 다음 일요일에는 당신이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인터넷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연결한다는 것은 당신의 위치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주민도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5-1.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주민을 목격한다면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는 환상의 섬에 거주 중인 주민 중 유일하게 외지인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공간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환상의 섬에서 지켜야 할 수칙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이전의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감이지만 이곳에서 다시 환상의 섬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새로운 수칙을 잘 지키며 수목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감옥 내부에 있는 생존자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과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상의 섬의 감옥에서는 힘이 곧 서열이며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를 적대적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 정해진 시간에 따라 간수의 안내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오후 6시 자연 노동의 일을 불참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식사는 국을 제외하고 전부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상의 섬의 감옥에서는 하루에 오직 한 끼만을 제공하지만 인간이 섭취해야 할 대부분의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은 드시지 마십시오. 환상의 섬의 감옥에는 인간만이 수감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를 위한 영양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것이 인간에게 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번째, 탈옥은 절대 시도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했듯 이곳에서 다시 환상의 섬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서 2달 이상 생존한다면 수목원으로 갈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어떻게든 버티셔야 합니다. 감옥에서 환상의 섬으로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5번째, 식사는 모두 드십시오. 밥과 국, 반찬을 모두 드십시오. 머리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을 위한 영양소가 축적되는 좋은 현상일 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모두 깔끔히 드십시오. 6번째, 과하게 모범적으로 생활하지 마십시오. 모범 죄수는 도서관으로 이송될 것이며 이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7번째, 드문 경우지만 학교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환상의 섬의 학교는 외지인을 방출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임을 명심하십시오. 8번째, 수감자 번호 017888 앤슨과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의 모습은 인간과 비슷하지만 지능은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수감자들에게 수학 문제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 아직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 많을 것이며 그의 문제를 거절하거나 그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당신이 받게 될 고통은 알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앤슨은 수감번호 071399 조디악에게 푸엔칼의 정리와 비슷한 문제를 냈으나 조디악은 그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줬고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깨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번째, 밤에 비명소리가 들린다면 어떠한 수를 써서든 운동장으로 나가십시오.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에는 당신의 감옥문이 잠겨있지 않을 것입니다. 10번째, 갑작스럽게 교도소 전체가 소등되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은 어떤 음식도 먹지 마십시오. 소등된 시간에 따라 해당 사건이 교도소 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1시간 이내 교도관 폭행, 실종, 1시간에서 2시간 교도소 내의 불법 무기, 탈옥 도구 등 유통, 2시간에서 24시간 탈옥 사건 발생.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식량 보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화학물질과 함께 유통될 수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여기까지가 환상의 섬의 교도소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입니다. 부디 환상의 섬의 수목원으로 이동할 수 있길 빕니다. 오, 정신이 드십니까? 어쩐지 달이 이상하더니 결국 또 오셨군요. 서론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음력으로 1893년 1월 1일 조선 안양입니다. 예? 조선이요? 근데 누구세요? 이건 모미사의 승려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돌며 시간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더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의 부재 탓에 이곳에 오게 되셨으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긋난 시간 속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붓과 종이가 있으니 받아 적어 주십시오. 첫 번째, 이곳 시대에 맞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음력입니다. 절대로 음력과 양력의 개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일 겁니다. 1896년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조선은 1896년에 양력을 도입했으니 1896년까지 기다리시면 원래 시간대와 맞춰질 겁니다. 그때까지 수칙만 잘 지키신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2-2 돈을 구해 양력을 사용하는 국가로 향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을 사용하는 일본으로 가시는 게 가장 쉬우실 겁니다. 다만 러시아와 같은 정교회권 국가로 가지는 마십시오. 정교회권 국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3. 이 방법은 월식 때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월식이 진행될 때 달에 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대의 물건을 보이십시오. 달이 당신을 본다면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3번째, 역사의 흐름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다시 눈을 떴을 때 전혀 다른 세계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3-1.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그저 영웅들에게 조용히 감사를 표하십시오. 영웅은 미래를 알 수 없음에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니 말이죠. 4번째, 당신이 이곳으로 넘어올 때 같이 넘어온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당신을 방해하며 끝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항상 그들을 경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당신을 해칠지 모릅니다. 5번째, 달의 모양이 이상하다면 달력을 확인해 주십시오. 날짜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면 그들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때는 눈을 감고 이 방울을 흔들어 주십시오. 방울 소리가 더 나지 않는다면 그때 눈을 뜨십시오. 6번째, 자고 일어났을 때 문 밖으로 당신의 어린 시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들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그저 가만히 앉아 추억을 회상하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7번째, 비가 오는 날 밤에는 외출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는 그들이 당신을 찾아내기 쉬울 것입니다. 특히나 번개가 세차게 내리치는 날에는 실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조심해 주십시오. 8번째, 하루에 3-4번씩 그들이 당신의 정신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머리가 찢어지듯이 아프다든지 인생 중 최악의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든지. 하지만 얼마 안 돼서 괜찮아질 겁니다. 원래 시간에서 당신을 사랑해 주었던 가족, 친구, 이웃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9번째, 제가 진돗개 한 마리를 선물해 드릴 겁니다. 이 강아지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9-1. 이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정만 들 것입니다. 당신과 이 강아지는 원래 시간으로 함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터이니 너무 상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10번째,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도 치밀합니다. 저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겨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를 이겨낼 방안을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은 도발적이지만 그만큼 허술하기도 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11번째, 항상 이 방울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이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눈을 감고 이 방울을 하늘에 대고 당신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흔들어 주십시오. 다 흔드셨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한순간의 충동이 당신의 앞길을 막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2번째, 길을 걷다가 특히 자신의 본관인 고을을 지나갈 때 이상하리 많지 당신과 닮아 있거나 낯익은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피를 나누어 준 당신의 조상일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가족은 당신이 누구든 어디 있든 당신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13번째, 앞으로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 다양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 역사상 최악의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로부터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14번째,
당신이 꼭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받아 적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 문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이 도달할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냥 특이한 체험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패더식 관광버스라니 말만 들어도 좀 오싹하고 흥미롭잖아요. 밤 9시 출발지에 도착했을 땐 버스 외관도 평범했고 가이드도 친절해 보였어요. 근데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버스에 타자마자 종이 한 장이 주어졌습니다. 겉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패더식 관광버스 체험 안전수칙.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죠. 근데 뒤로 갈수록 하나하나 다르게 느껴졌어요. 규칙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명령 같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땡땡 투어 관광 패키지에 가장 인기 있는 패더식 관광버스에 탑승하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버스를 타고 패더시로 진입하게 됩니다. 잠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일정은 무조건 야간에 진행합니다. 대낮에는 패더시에 그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문 밖을 봐주세요. 당연히 어두운 밤이겠지만 혹시라도 창밖이 밝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잠시 후 저에게 따라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환불해드리고 숙소로 이동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는 중간 휴게소를 한번 들릴 예정입니다. 휴게소 이용 후 다시 버스에 승차하실 때 다른 버스에 탑승하지 않도록 버스 번호 또는 외관을 제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스의 최대 탑승객은 총 25명입니다. 이 인원수는 가이드인 저와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님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단, 버스에서 승하차 시 절대로 몇 명이 내렸는지 탑승했는지 세지 마십시오. 인원을 세고 그 수가 기억에 남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3-1. 혹시 다른 버스를 탑승해서 중간에 하차하거나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셨을 경우 바닥에 녹색으로 빛나는 발자국을 따라와 주십시오. 그 발자국을 벗어나지 않고 걸어야 그들에게 감지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다시 앉아야 합니다. 이는 관광이 끝난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좌석 번호는 티켓 뒤에 적혀 있고 좌석 머리와 팔걸이 옆면에 번호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자리에 앉는다면 당신의 자리에는 누가 무엇인가가 앉을지 모르며 자리를 뺏긴 당신은 내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섯 번째, 버스에서 외부를 촬영하거나 관광지에 도착해서 사진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플래시를 터뜨려 주십시오. 플래시가 없다면 별도 지급되는 LED를 킨 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는 곳을 사진 찍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버스가 달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멈춰 있을 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면 먼저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무도 창문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절대 밖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인식하는 순간 탑승 자격을 얻게 되며 이는 마치 당신의 손으로 그들에게 초대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중간에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 테지만 버스가 완전히 터널로 진입하기 전 커튼을 전부 쳐주시고 모든 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가방 가장 깊은 곳에 넣어주십시오. 터널은 약 3분 정도가 지나면 빠져나오니 답답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라며 어둠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커튼을 치며
한쪽 눈을 미리 감아주십시오. 8번째, 제가 방송을 할 때는 말하기 전 반드시 마이크를 2-3번 두드릴 겁니다. 이건 마이크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여러분과 일종의 암호입니다. 마이크 두드리는 소리 없이 방송이 나온다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설령 제가 마이크를 잡고 앞에 서서 말을 해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9번째, 페어웨이에 도착할 때까지 도로에는 속도 제한 표지판과 야생동물 표지판 이외에 다른 표지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아직 죽지 않았어. 빨리 내리세요 등 글자가 적힌 표지판이 보인다 해도 무시하십시오. 10번째, 저 또는 운전기사님이 갑자기 목적지를 다르게 말한다면 가능한 조용히 움직이며 다른 승객들과 똑같이 행동하십시오. 만약 다른 승객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5분 내로 제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함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11번째, 버스가 갑자기 빨라진다면 창 밖을 보지 마십시오. 무언가가 버스를 추격하기 시작해 속도를 올린 것입니다. 12번째, 운행 중 약 2시간 정도 숙면을 위해 소등합니다. 문득 눈을 떴을 때 버스 안 불빛이 하얀 등이 아닌 빨간 등이라면 바로 눈을 감아주십시오. 그리고 무언가가 통로를 걸어와 옆에 서 있는 기분이 들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눈을 뜨지 마십시오. 굳이 잠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약 눈을 뜨게 된다면 첫 번째, 목적지를 잊고 정처 없이 헤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 일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 해도 그 이후에 이명과 환청, 환각에 시달려 평범한 생활을 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13번째, 특정 구간을 통과할 때 기사님께서 숨을 참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숨을 쉬어도 괜찮다고 말하기 전까지 있는 힘껏 숨을 참아주십시오. 14번째, 음식물 섭취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만 음식물을 바닥에 쏟았을 때 굳이 치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광이 종료된 후 저희가 치울 것입니다. 15번째, 이 상황은 가급적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착해서 제가 지금부터 자유롭게 관광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안내해드렸던 모든 규칙들은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 10분의 시간을 즐기십시오. 16번째, 관광을 끝내고 버스에서 내릴 때 수고해주신 기사님과 현지 가이드에게 감사 인사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야간 경비원님. 저희 스위티 캔디밸리의 새로운 야간 경비원이 되신 것을 환영해요. 이곳은 새로운 야간 경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아주 큰 사탕 가게이자 사탕 공장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도둑들이 들어와 돈과 함께 우리의 귀중한 사탕들을 훔쳐가는 일이 잦아져 야간 경비원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간 경비원들은 안전하고 빠른 대처를 위하여 이후 제가 알려드릴 근무 수칙을 잘 지켜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근무 시간은 폐장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근무 시간은 폐장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까지입니다. 야간 순찰 시간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찰 시간 외의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CCTV로 건물 내부를 감시하도록 하며 오전 6시가 되기 전까지 절대 경비실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1차 순찰 시간 동안은 2층과 3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순찰구역 이외의 구역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순찰구역 이외의 공간이기 때문에 불도 꺼져 있을 것이므로 들어갈 경우 정신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복도와 순찰구역에만 불이 켜져 있을 것이지만 가끔 순찰구역 이외의 공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 켜져 있더라도 구역의 이름을 잘 확인하고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구역 이외의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탕 요정의 성을 순찰하시며
그곳에 있는 사탕 요정 로봇들의 개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사탕 요정 로봇의 수는 22개가 정상입니다. 만약 사탕 로봇의 개수가 22개보다 많다면 로봇의 뒤로가 로봇 머리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2보다 큰 숫자가 적힌 로봇을 발견했다면 그 로봇의 머리를 몸통에서 분리한 후 뒷걸음질을 치며 해당 구역에서 빠져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역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로봇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만약 사탕 로봇의 일부가 사라졌을 경우 즉시 구역을 벗어나 경비실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때 경비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위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일은 순찰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각설탕 호수를 순찰하시며 주기적으로 호수 너머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가끔 호수 너머에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급된 손전등으로 호수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아마 1분 정도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마다 손전등으로 비추어 그것이 멈춘 사이에 최대한 빨리 순찰을 마무리한 후 빠져나와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게 호수를 완전히 건너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전 12시까지 2층과 3층의 순찰을 마무리하고 경비실로 돌아오셨다면 오전 2시까지 CCTV로 1층과 2층 복도, 3층 복도를 감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침입자를 발견하였다면 침입자가 발견된 곳의 조명을 소등하여 주시고 그 구역의 카메라를 10분 동안 꺼주십시오. 10분 뒤 그곳을 확인해 보았을 때 소민형이 놓여져 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CCTV를 감시하는 도중 예정된 순찰 구역의 조명이 저절로 꺼진 경우 그날은 그 구역을 순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파수꾼이 당일 순찰 구역을 착각하여 해당 구역의 순찰을 진행한 것일 뿐입니다. 시럽폭포의 시작점을 순찰하시며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에 반드시 다리의 건너편이 명확하게 보이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건너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징검다리의 건너편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다리가 길게 뻗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다리의 중간에 안개가 껴있는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직 순찰하지 못한 구역이 있더라도 당일은 순찰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리를 건너는 도중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면 우선 침착하여 주십시오. 징검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7번 항목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만 4번 항목의 그것이나 5번 항목의 소민형이 찢어질 듯한 미소를 지으며 올려다보고 있을 경우 즉시 징검다리에서 뛰어내려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경비실에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은 업무 태만, 출입금지 시설을 유출한 것을 이유로 당일 즉시 해고될 것이며 여러분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여러분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케니의 사탕볼링장을 순찰하실 때 그곳에 있는 창고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라면 즉시 유니폼에 있는 원격 조명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조명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그곳에서 나와 1층의 슈가 어드벤처 파크로 향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 경비실에 이미 그것이 도착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슈가 어드벤처 파크는 파수꾼의 구역이며 여러분이 그곳으로 간다면 파수꾼은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8번 항목의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슈가 어드벤처 파크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파수꾼의 구역이며 그는 불필요하게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2차 순찰이 끝난 후 경비실로 돌아가며 1층 광장의 분수를 한번 봐주십시오. 분수에는 우리 사탕가게의 마스코트 케니의 동상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 만약 분수를 보았을 때 케니의 동상이 사라졌다면 비명을 한번 지르신 후 눈을 감고 무릎을 꿇어 기도 자세로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파수꾼이 케니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도착하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절대 4층으로 가지마. 너도 재료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 여기까지가 새로운 야간 경비원님이 지켜주셔야 할 근무 수칙이에요.
이 안전수칙만 잘 지켜주시며 성실히 근무해주시면 매달 들어오는 큰 액수의 월급과 함께 우리 사탕 가게에서만 만들어지는 아주 놀랍고 황홀한 맛의 사탕을 함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유독 길었던 올해 명절 연휴에 여행을 계획했었지만 너무 비싼 비행기 값 때문에 한 주 지나서 회사 사람들 눈치 좀 보면서 연차를 쓰고 일본에 왔다. 철도의 나라답게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돼 있지만 그만큼 많이 복잡하다. 오늘은 도쿄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볼 예정이다.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유명한 맛집을 먼저 가볼 건데 이상하게 잠이 쏟아진다. 혹시 모르니 알람을 맞춰놓고 잠깐 눈 좀 붙여야겠다. 알람을 못 들은 건지 너무 푹 잔 것 같아 헐레벌떡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내렸다. 분명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주변은 깜깜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지하철이 떠나자 숨통을 조이는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굉장히 이질적이게 느껴진다. 안녕하십니까. 오바케야시키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철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역사에 있는 운행시간표를 확인하여 원하시는 행선지로 가는 열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바케야시키역은 1972년부터 운행된 오랜 역사를 가진 역입니다.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열차를 기다리시면서 이용해보세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며 만약 누군가가 운영하는 것을 본다면 그곳은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운영하는 곳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 대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폐는 아닙니다. 역에 있는 동안 시간을 확인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귀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더 이로울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도움을 받을 바에 차라리 헤매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열차 운행 시간표에 적힌 시간과 다르게 열차가 진입한다면 그 열차를 절대 탑승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확인하면 안 되는 이곳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승강장의 앞을 보며 서 있는 모녀의 뒷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앞모습을 보이기 전까지 무언가의 뒤로 숨으십시오. 자판기도 괜찮고 의자 뒤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오래된 추억을 늘 가슴속으로 되새기십시오. 추억이 오래될수록 당신의 존재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추억도 영원히 남을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가장 명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씨앗호떡입니다. 그것은 이 역의 모든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특산품입니다. 내용물이 다소 딱딱하더라도 꼭꼭 잘 씹어 드십시오. 참고로 치아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거나 남겨서 생기는 모든 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역에서 파는 그 어떠한 부적도 구매하지 마십시오. 앞에 금액이 써져 있어도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앞선 수칙처럼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평범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뭔가 슬퍼지는 기분이 든다면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그 감정에 잠식되는 순간 이곳을 맴도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것입니다. 불이 깜빡깜빡하는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 전등은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한두 번 깜빡이는 건 일시적인 거라 괜찮지만 10초 이상 지속적으로 깜빡인다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무언가가 보인다면 바로 역사내로 들어오십시오. 내부를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문마다 새끼줄을 꼬아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결계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차가 들어올 때 선로로 뛰어들지 마십시오. 귀하의 몸과 달리 정신은 여전히 건재할 것이고 영무원들이 당신을 옮길 것입니다. 한 번에 발자국이 2개 이상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이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되도록 보폭을 작게 해서 걸으십시오. 역내의 화장실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곳에 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무언가를 굉장히 잘 흉내냅니다. 역 뒤편산에는 신사가 존재합니다. 그 신사는 이 역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손님들이 그곳에서 이 역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비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사의 중앙에 낡아 보이는 거울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7번 소원을 빈 후 거울을 깨트리시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눈을 감고 1분만 버티십시오. 그 행동은 이 역에 있는 모든 손님과 직원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만 그 행동이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그것들이 귀하에게 오는 시간보다 1분의 시간이 더 짧을 것이기에 이 수칙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역 뒤편산에는 작은 신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무언가를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신사이며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간다 하더라도 신사 중앙에 있는 거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던 거울로 살짝의 충격으로도 쉽게 깨질 것입니다. 그 거울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면 안 됩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 불어오는 바람에 흙과 잡초들만 휘날릴 텐데 이상하게 흰색과 검은색은 그리고 꽃이 휘날린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차에는 고인들이 탑승해 있으며 산 사람이 타서는 안 되는 열차입니다. 숨어 태어나 하늘로 올라간 별은 오래된 기억 속에 천천히 썩어간다.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는 검은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며 너를 이곳에 인도했다. 명심해라. 이곳은 썩어가고 있음을. 너 또한 숨어 사라지고 있음을. 여유롭게 수칙을 읽고 있을 시간이 없음을. 부패가 너를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라. 일본어로 방송이 나와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역사로 가면 직원이 있겠지 싶어 역사로 향해 본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내부는 관리를 한 듯 깔끔해 보여서 직원이 있을 것 같아 주변을 둘러봤다. 어느 문 하나만 색이 달라서 여기가 직원실인가 하고 놓고 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라, 방금 들어왔던 내부가 똑같이 재현되어 있었다. 앞에 보이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지하철 플랫폼이 나왔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여느 날과 똑같이 열차를 운전하던 날이었어요. 마지막 턴이고 천안 아선역을 통과하며 서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열차의 안내 음성이 이런 안내를 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암령 1터널에 진입합니다. 열차를 즉시 정지시켜 주십시오. 암령 1터널. 암령 1터널은 제가 운전하는 경부고속선에는 없는 터널이었어요. 그래서 오류겠거니 하고 무시하고 계속 주행을 하기 시작했죠. 일직 터널을 진입할 때쯤 다시 안내 음성이 알렸죠. 전방 2km 앞 암령 1터널입니다. 즉시 비상자동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보통 열차에서는 터널 진입을 미리 알려주거나 비상제동을 체결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감지하고 열차의 비상제동을 체결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어요. 갑자기 선로 앞에 분기기가 생겼고 그쪽을 따라 경부고속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터널로 진입했어요. 그리고 안내 음성이 알렸죠. 암령 1터널입니다. 암령 1터널입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전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입니다.
현재 당신에게 들리고 있는 무전은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특별재난위원회에서 자동으로 보낸 음성입니다. 귀하는 현재 암룡도로 가는 철도 노선인 암룡선에 진입하셨습니다. 암룡도는 매우 위험한 세계이므로 신속한 탈출을 요합니다. 암룡선에 진입한 이상 퇴행운전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선로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퇴행운전을 하는 순간 열차는 고장날 것입니다. 안전수칙과 귀하가 하셔야 될 일이 잠시 후 안내될 것이며 필히 숙지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귀하의 안전귀환을 바라고 있으며 신속한 탈출 바랍니다. 첫 번째, 암룡도는 저승과 이승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로 망월시, 암현시, 월암시, 영묘시, 명운시, 청평시, 연풍시, 고운시, 화월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룡도에서의 1년은 현실에서의 하루로 치환되며 탈출에 소요된 최단 시간은 현실 시간 기준 하루였으며 최장 2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탑승자 전원 암룡도에 머무는 시간 동안 나이를 먹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속한 탈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암룡도는 일부 장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10분 이상 머물 경우 여러분들도 암룡도의 시민이 됩니다. 안전지대는 본인이 탑승한 열차 내부 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열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귀하는 이제부터 암룡도 내부에 존재하는 특수한 물건을 찾기 위해 암룡도의 모든 철도 노선을 들리며 역에서 물건들을 찾아야 합니다. 귀하가 방문해야 하는 역과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풍역, 금으로 제작된 거울. 월암역, 방사능 임계 반응이 온 것처럼 밝은 초록빛을 띠는 자전거. 명운역, 다이아몬드 반지. 북고운역, 파랗게 빛나는 교통카드. 남고운역, 소용량의 디젤 발전기. 화월역, 연료통 2개. 운화역, 붉은 빛을 띠는 주사기. 연풍역, 정상보다 3배 이상 밝게 빛나는 형광등. 이 8개의 역에서 모은 물건을 열차에 적재한 후 암룡선을 계속 질주하다 화월시의 경계를 넘어선다면 매우 밝은 빛과 함께 서울철도 차량 정비단에서 정지한 채로 현실로 복귀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귀하는 이제부터 청평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청평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40일 정도입니다. 아마 귀하의 열차에는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이 없을 것입니다. 6번 수칙을 따르십시오. 다섯 번째, 선로를 분기해야 하는 경우 원래라면 관제의 지시를 통해 원격으로 제어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암룡도에서는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관제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로 전환은 기관사가 하차하여 수동으로 취급하도록 하며 이때 절대 하차 시간이 5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보통 1분 정도 소요될 것이며 열차 내부의 수동 분기기 취급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만약 해당 키가 삽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분기기를 지나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강제로 삽입하여 분기를 바꿀 경우 열차는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할 것입니다. 여기서 삽입이 되지 않는다의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키가 들어가기는 하나 끝까지 삽입되지 않는 경우, 키를 삽입하는 구멍이 키의 크기보다 클 경우, 키가 삽입은 되었으나 분기기 전환 핸들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삽입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3분 안에 열차의 후부가 크로싱부를 완전히 통과해야 합니다. 3분이 지난다면 분기기가 자동으로 분기될 것이며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다면 후부 차량의 열차가 탈선하여 열차가 동작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곳 암룡도에서 열차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꿈과 희망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섯 번째, 귀하는 식량을 얻기 위해 망월항이라는 항구를 들러야 합니다. 망월항까지는
망월 화물선이라는 선로를 타고 이동하시게 될 것이며 암령선 5270km 지점에 분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망월 화물선의 연장은 320km이며 고속선과 같은 규격으로 최고 속도는 300km이나 단선 전철 구간으로 암령도에서 관제사가 있는 몇 안 되는 노선입니다. 따라서 일부 신호장에서 대피를 하라는 관제의 무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신호장에 정지한 상태로 대기하십시오. 절대 네 알겠습니다 외에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다 보면 반대편 열차가 지나간 후 출발 신호기가 진행으로 현시될 것입니다. 이때 발차하시면 됩니다. 7번째, 모든 식량을 챙겼다면 왔던 대로 암령선에 진입해서 종점 방면으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암령선에는 역은 없으며 이후 청평역으로 가기 위한 노선인 청평 연결선까지 18만 km를 무정차로 주행합니다. 이때 기관사가 당연히 운전실에 계속 앉아있는 건 불가능하며 운전자가 생존 확인 장치를 차단한 후 최대 출력으로 맞춰둔 후 취침하시기 바랍니다. 암령선은 외부의 위협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암령도에 머무르는 시간 중 가장 평화로운 곳일 겁니다. 청평 연결선 진입 20km 전부터 열차가 자동으로 감속하니 어느 정도 주행했는지 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후 수칙은 열차가 청평 연결선을 접근할 때 안내될 것입니다. 2024년부터 한 달 평균 약 50명이 원인불명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실종 당시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밤에 실종된다는 것. CCTV의 사각지대 혹은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짓지 못했다. 이후 CCTV를 대폭 늘려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2025년 실종자의 실종 당시 위치와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광대, 지구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 시민을 납치해 깊은 산골짜기로 끌고 가 자신만의 장소로 데려가 사람들을 학살한다. 실종자는 수천 명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장소를 찾아내지 못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밀 조직이 설립되었다. 여기서부터는 기밀 조항입니다. 보안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요원 몇 명의 희생으로 인해 광대의 장소에 가는 방법을 알아냄. 특정 시간대에만 갈 수 있으며 요원들이 처음 진입한 곳은 폐교로 추정. 폐교 내 광대가 있어 제압한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내 형체가 보이지 않는 괴생명체가 요원을 습격, 연락 두절. 요원 한 명 추가로 작전에 투입, 공원같이 생긴 곳으로 들어감. 분명히 공원에 입구가 있었으나 다시 뒤를 돌아보니 출구가 없어져 있었다고 보고, 이내 생존자 무리를 만났으나 둔탁한 무언가를 휘두르는 소리가 나며 연락 두절. 특수부대 출신의 요원 K를 투입, 공원으로 진입한다고 보고, 생존자 무리를 멀리하며 공원 내부 수색 시작. 실종자들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보고함. 영상의 품질이 양호하지 않아 진짜 실종자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이윽고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을 발견함. 연못을 조사하던 중 탈출하는 경로를 찾아냄. 다음날 요원 K는 폐교에 진입하였고 수색 시작. 마지막 교신이 있던 장소로 가보았지만 불이 꺼져 있으며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계단으로 갔으나 같은 공간을 맴도는 현상에 갇힌 것으로 확인. 수업을 시작하는 종이 울린 것 같다 이야기하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에 의해 사살당함. 국가정보원 내의 엘리트 요원 제1을 작전 투입. 역시나 똑같은 폐교에 진입하였고, 광대가 누군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보고하였고, 내용은 수학, 화학, 물리학 등이라고 함. 조는 사람들을 잡아먹었고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마쳤으나 당시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하지 못함. 창문을 이용한 탈출 시도. 그러나 공원에 진입함을 인지하였고 생존자들을 이끌고 연못에 탈출로가 있다는 것을 알림. 하지만 연못에 있던 장소가 막혔다며 주변에 있던 화단의 나무들에게 신경질적인 발길질을 시작함.
비명소리와 함께 화단에 끌려가는 듯한 영상을 보이며 연락 두절. 수색대대에 근무 중인 박대위, 이하사를 작전에 투입. 이 둘이 간 곳은 학교도 공원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장소. 동물들이 서커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커스장인 것 같다고 보고함. 며칠 동안 생존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갑자기 연락이 끊기기 시작하며 비명소리와 함께 연락 두절. 특수부대에서 활동 중인 이호원을 작전에 투입. 병원인 듯 하나 광대가 있는 장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사람들은 많았고 불이 켜져 있었으며 간호사, 의사, 환자 등이 진료를 보고 있었음.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고 정신병원임을 인지 어디론가 끌려가며 연락 두절. 실종자 유가족인 R씨를 작전에 투입. 병원 입구에 도착했다고 보고함. 무슨 쪽지가 눈앞에 있었고 이 쪽지를 읽지 않고 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으나 마주친 의사가 쪽지를 이상하게 여겨 진료실로 끌고 감. 비명과 함께 연락 두절. 실종자 유가족 T씨를 작전에 투입. 역시 병원 입구에 도착했고 쪽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보고. 이를 읽어보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경호팀에게 끌려가 연락 두절. 실종자 유가족 Y씨를 작전에 투입. 병원 입구에 도착했고 경호팀과 의료진, 환자들에게 들키지 않고 잠입하는 데 성공함. 중환자실과 입원실에서 작전 중 실종된 R씨와 T씨, 이호원을 발견함. 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더니 환자, 의료진 모두 Y씨를 쳐다보며 이상함을 감지한 듯 행동함. 이윽고 경호팀이 Y씨를 추격하기 시작함. Y씨는 쪽지를 읽으려 하였으나 갑자기 통신이 끊기며 쪽지의 내용을 잘 듣지 못함. 하지만 쪽지를 읽은 Y씨는 패닉에 빠졌으며 혼란을 겪다가 경호팀에게 붙잡히며 연락 두절. 내부 회의 결과 광대가 요원을 보내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고 판단. 요원 투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함. 더 확인하시려면 권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나요? 네, 여기가 그 반별 등대지기 면접 장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지원자는 없으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나는 반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등대의 등대지기에 지원한 흔한 취준생이다. 반별 등대는 이어도 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등대라고 들었다. 등대에서 일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지만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보고는 나도 모르게 홀린 듯 지원하였다. 솔직히 면접 당일 지원자가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내가 채용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 생각하니 크게 문제되진 않았다. 그리고 3일 뒤 합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이제 곧 등대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등대로 향하는 배를 탄 후 반별 등대 등대지기 일정표라는 것을 받았다.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읽어보라고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반별 등대의 새로운 등대지기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등대지기로 지원한 사람들 중 일부, 아니 대부분은 높은 연봉 때문에 지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무 중 큰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할 일정표와 안내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표와 안내문을 잘 따르며 안전하게 근무하여 주십시오. 6시 30분 기상시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등명기실로 가서 램프가 잘 켜져 있는지 확인 후 샤워해 주십시오. 만약 등명기실에 램프가 꺼져 있었다면 등명기실을 찍고 있는 CCTV를 확인해 주십시오. 취침 시간 이후부터의 녹화 기록을 모두 보면서 램프가 어떠한 이유로 꺼졌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램프의 수명이 다 되어 저절로 꺼짐. 새로운 램프로 교체해 주십시오. 램프는 정상 작동하지만 저절로 꺼짐. 녹화본의 화면 밝기를 높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다면 단순한 접촉 불량이므로 램프를 다시 올바르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램프를 분리해 놓은 것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등대 밖으로 나와
본사로 연락하여 램프 분리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2시간 이내로 귀하를 구출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에 성공했다면 즉시 근무제가 변경될 것입니다. 램프가 파괴됨. 해당 상황은 등대가 세워진 후 30년 동안 단 3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등대 밖으로 나가 본사에 연락하여 램프 파괴라고 말씀해 주신 후 바다에 입수하십시오. 적어도 그들에게 잡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7시 20분 아침 식사를 하실 시간입니다. 등대 2층 부엌에 있는 통조림 제품을 섭취하여 주십시오. 통조림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을 것이지만 파란 캔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통조림을 발견한다면 잘 모아두되 절대 먹지 마십시오. 8시 등대지기 업무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먼저 3층 등명기실로 올라간 후 빗자루, 걸레 등으로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십시오. 매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등명기실 창문에 먼지나 정체불명의 얼룩이 많이 생겨 램프가 제 기능을 하는데 지장을 주곤 합니다. 먼지라면 그냥 쓸어내리면 되지만 얼룩의 경우 얼룩의 색이나 성질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이 조금 달라집니다. 불투명한 회색일 경우 단순한 물걸레질로 닦일 것입니다. 얼룩의 색이 불투명한 회색이고 얼룩진 부분이 뜨거울 경우 등명기실의 창문을 열어놓은 후 등명기실 밖으로 나와 1시간 뒤 다시 청소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지나면 얼룩의 뜨거운 부분이 식었을 것이며 이후 닦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1시간 30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룩이 식지 않았다면 즉시 등대 밖으로 나와 문을 봉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사로 연락하여 램프 분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2시간 이내로 귀하를 구출하러 갈 것입니다. 구조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근무지가 변경될 것입니다. 등명기실 내부 전체가 붉은 얼룩으로 가득 차 있을 경우 단순히 피로로 인한 환각이므로 잠시 등대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9시 오전 근무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부엌에 있는 미끼를 3통 챙긴 후 등대 밖으로 나가 등대의 출입구 옆에 있는 간이 감시실로 들어가 바다 너머를 가만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저 가만히 앉아 바다 너머를 감시하는 것이 진짜 업무라 생각하며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이때 바다 너머에서 발견한 것들에 따라 여러분의 안전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므로 절대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10시, 11시, 12시에 잠시 밖으로 나와 미끼 한 통을 바다에 최대한 멀리 뿌려주십시오. 숨어있던 그들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그들의 주의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아침 식사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만 오전 근무 시간 동안 발견한 것에 따라 조금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함. 편하게 식사하십시오. 미끼를 뿌렸을 때 무언가 나왔으나 눈을 마주치지 않음. 오후 근무는 CCTV 감시로 대체합니다. 다음날 자정까지 절대 등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미끼를 뿌렸을 때 무언가 나왔고 눈이 마주침. 등대에 있는 창문과 출입문의 모든 안전장치를 잠궈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3시까지 절대 잠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흰 돌고래 무리가 간이 감시실 옆에 머물러 있을 경우 흰 돌고래 무리가 왔다는 것은 귀하가 이 등대에서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사에 연락하여 벨루가 무리라고 말해주신다면 곧 귀하를 데리러 갈 것입니다. 2주 이내로 보너스가 지급될 것이고 한 달 정도의 휴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후 근무지가 변경될 것입니다. 14시 이제 오후 근무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전 근무와 동일하게 간이 감시실 또는 CCTV를 이용하여 바다 너머를 감시하여 주십시오. 단 이번에는 미끼를 들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절대 2번은 속지 않습니다. 만약 등대 밖으로 나왔을 때 안개가 심하게 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등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17시 저녁 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푸른 캔의 통조림을 등대 출입문 밖에 놔두십시오. 그들이 배가 심하게 고파진다면 귀하를 집중적으로 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잔업이 없는 경우 19시까지 휴식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19시. 이제 등대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후 CCTV를 이용하여 등대 밖을 감시하여 주십시오. 등대 입구 앞에 누군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출입문에 있는 잠금 장치를 모두 잠궈 놓으셨다면 CCTV에 전원을 끈 후 본사에 연락하여 출입문 앞에 누가 서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21시. 본사에 연락하여 당일 업무 보고를 하십시오. 귀하께서 이 등대지기로 고용된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고가 끝남과 동시에 당일 업무는 종료되므로 23시까지 개인 정비하십시오. 이 등대가 이상현상이 많이 일어나 위험할 수도 있으나 일정표만 잘 따라주신다면 위험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조금 당황했지만 어느새 등대에 도착했다. 나는 배에서 내려 등대의 열쇠를 받고 등대의 출입구로 향했다. 위험하긴 해도 일정표만 잘 지키면 별일 없을 거라는 나의 생각은 등대의 출입문에 붙어있는 종이의 내용을 읽고 극도의 공포감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으로 바뀌어버렸다. 경고. 밤별 등대는 33번째 등대지기의 사망 이후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밤별 등대에 도착하게 되었을 경우 등대의 출입문이 열리기 전에 바다에 뛰어드십시오. 그 순간 등대의 출입문이 열렸다.